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 요즘 오랜만이네요. 지금 최근에 이제 아침에 출근근 시황을 올리고 그다음에 라이브에 좀 집중하면서 이런 섹터나 종목 이야기를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CS 윈드가 최근에 좀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CS 윈드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CS 윈드를 저희 이제 캐시메이커 채널을 구독하시는 이 메이커 분들 중에서 CS 윈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보고, 앞으로 또 CS 윈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 한번 드려보려고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자, CS 윈드 일단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도 CS 윈드는 원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진 않았습니다. 제가 CS 윈드를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조선업과 좀 비슷하다. 당장에 지금 당의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수주를 좀 집중하자.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이게 매출로 발생되는 그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실적이 엄청나게 좀 좋아질,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많이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 크지 않은 실적도 좀 미스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원래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자 전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매출은 잘 나왔죠.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비트했지만 이 영업이익 쪽에서 너무 크게 미스가 나온 거죠. 적자까지 볼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우려감을 자극하면서 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금 CS 윈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뉴스나 이런 것들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CS 윈드의 이번 적자 같은 경우는 좀 일회성 비용이 많이 처리된 거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터키 법인 같은 경우가 아시는 것처럼 터키가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살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이죠. 왜냐하면 글로벌 유럽 시장도 인플레이션인데 아시는 것처럼 에르도안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도 중앙은행 총재들을 자르면서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안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리라가 폭락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물가까지 막 초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면서 어쨌든 그게 이제 회계에 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에 적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터키 법인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확 깎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포르투갈 법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포르투갈 법인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다르게 다른 법인들은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한다면 이거는 이제 다 진행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이 윈드타워 자체가 이제 박히고 나서 실제로 이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그 시점을 회계에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 반영 자체가 좀 늦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포르투갈 법인 관련 부분은 조금 변명 같고, 사실 터키 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좀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발생될 것이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진 않겠다. 특히 이번에 회사에서 4분기에 이거를 반영을 했다는 거, 특히 이제 터키 법인 관련 기준을 이번에 다 어찌 보면 약간 감가상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털어낸 거는 원래 실적에 대해 좀 더 그러니까 장부를 좀 더 클린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좀 작년에 다 털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올해는 좀 어쨌든 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빗나가 미스할 만한 이슈는 조금 더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S 윈드를 보려면 어쨌든 그러면 그거잖아요. 그래서 알겠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수주나 이런 거 잘 되고 있어라는 건데,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장기 계약을 많이 맺은 상태잖아요. 뭐 G라든지 베스타스라든지 요런 애들에게 지금 장기 계약을 많이 맺어져 있는 상태고, 그 장기 계약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는 시점이 올해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일단 계약만 맺었고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가 않았는데, 올해부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인도가 된다라는 거, 인도가 시작된다라는 거고, 특히 미국 쪽에서의 인도가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풍력 타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지고 거기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지난해 유럽의 에너지 원별 발전량, 이거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화석연료 에너지 자체를 확 줄이면서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 높였죠.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하니까 되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화석연료 없이도 야, 이거 좀 그러니까 이 신재생으로 드라이브를 거니까 야, 이게 그래도 이만큼 맞춰지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유럽 쪽에서도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포르투갈, 터키 법인의 영업이 그다음 매출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쪽에서의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반영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베스타스 말고도 이제 G 쪽에서도 지금 이제 이 수주도 또 진행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수주에만 기댔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수주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실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좀 단기적인 조정에 제가 보기엔 빌미로 이용될 수는 있겠지만 CS윈드의 추세적인 하락을 이끌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전 홀딩이 맞다라고 보고요.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실적 관련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어쨌든 주도군 역할을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한 템포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눌릴 수 있다.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 6만 원까지 눌린다면 매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는 비중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CS윈드의 매도 시점은 9만 원 정도는 와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만 원 미만에서는 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 밸류에 대한 부담도 있긴 하지만 9만 원 미만에서는 성장성, 그러니까 풍력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9만 원 미만에서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나노신소재. 제가 이거 2021년부터 계속 강조드렸건 3만 8천 원대부터 이야기 드리면서 그때부터 제가 목표가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13만 원. 근데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13만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제가 꾸준히 물론 2년 정도 들고 갔는데 오래 들고 간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300%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많은 나노신 소재를 잠깐 이야기 드리면 모진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나노신 소재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잘 가고 있지만 사실 제가 초반에 언급드렸던 요 시점이죠. 요 시점부터 해서는 올라왔다가 또 밀리고 올라왔다가 밀리고 옆으로 안 가고 딴 애들 다 갈 때 왜 안 가냐 하고 사실상 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또 종목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참았다. 참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장성이 안 꺾였거든요. 기본적인 모멘텀이 안 꺾였어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뚝심 있게 밀고 갔고 결국은 2년 전 목표가가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CS윈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CS윈드는 물론 목표가 자체가 좀 나노신 소재보다 낮긴 하지만 물론 제가 CS윈드를 처음에 이제 이야기 언급했던 시점이 이것도 3만 원 시점이었으니까 그때 대비해가지고 제가 9만 원을 수정을 안 했거든요. 9만 원 계속 저도 생각합니다. 이걸 매도를 한다라는 건 9만 원 위에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진짜 비싸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럼 이 9만 원이라는 멀티플이 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9만 원 미만에서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저는 9만 원 위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은 9만 원으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기간 조정은 저는 필요합니다. 이거 나노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잘 가는 에코프로 BM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잘 가는 것 같지만 이런 풍파가 다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풍파가 있었고요. 포스코 케미컬 보세요. 처음에 쫙 갔다가 남들 갈 때 안 가다가 오히려 내렸죠. 그러다가 다시 또 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계속 제가 강조 많이 드렸잖아요.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빠질 때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 파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포스코 케미칼이든 에코프로 BM이든 나노신 소재든 원래 그러니까 얘들을 투자했을 때 첫 번째 목적 성장성과 펀더멘탈 그 다음에 모멘텀이 바뀌었으면 파는 게 맞아요. 근데 바뀌지 않았잖아요. 바뀌지 않고 그냥 시장 상황에 순간순간 이슈에 인해서 변동성을 줬다? 그거는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CS윈드 역시 지금은 그런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매도는 언제 생각한다? 9만 원 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윈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서 메이커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CS 윈도와 관련된 또 이벤트들이 나오면 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메이크머니 하십시오.